자, 풀어야 되는 문제 있으면 불러보세요. 너무 쉬웠니? 41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 k에 대한 항등식, 그쵸?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을 써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짝수 공식이 가능하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은 플러스니까 b-의 제곱, 맞지?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이거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 자, 짝수공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ac만 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을 썼는데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맞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k로 묶으면 여기 k 있는 거 하나, 요거 a제곱이 나왔지. 요거 자, k로 묶으면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6k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 판별식이 0 되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되려면 a가 3이 돼야 되고 a가 3이면 9 마이너스 b니까 b는 9가 돼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하고 다시 x% 인하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9%가 낮아졌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가격을 예를 들어 20%를 올렸다가 다시 20%를 내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왜 그런 거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에 20%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원에 20%는 얼마? 1,200원이죠, 맞지? 1,200원에서 20%를 다시 낮추면, 자, 1,000원에 20%는 얼마예요? 240원이죠, 맞지? 그럼 얼마가 되어버린다? 960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격이 낮아져요. 올린 만큼 퍼센트로 가격을 낮추면, 맞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1,000원에서 20%를 올린 가격, 1,200원은 원래 가격이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 100에서 20%를 추가시킨 120%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20%를 내린 960원은 이 가격의 100%에서 20% 내렸으니까 얘는 이 가격이 몇 퍼센트? 80% 가격이에요. 20%를 내렸으니까. 100에서 그만큼 늘리고 줄인 거, 이건 중학교 때부터 이거 정가 원가 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에요. 그지? 올린 만큼 100을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A1이라고 합시다. 이걸 X% 인상시키면 이 가격이 몇 퍼센트가 된다? 100 플러스 X만큼의 가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X%를 다시 인하시켰어, 여기에서. 그럼 이 가격의 X%를 인하시켰으면 다시 100분의 100 빼기 X만큼의 가격으로 만들어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예를 들어 이거 아까 1,000원짜리 있는데 여기서 20% 인상시키면 120% 됐다가 이 가격을 다시 20% 인하시키면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960원이 나온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데 X% 했더니 처음 가격이 9% 낮아졌으니까 처음 가격이 몇 분이면 100분의 91% 가격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는 필요 없고요. 양변에 만을 곱해야 되겠죠. 만 곱하면 0 두 개 붙겠네,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하면 어떻게? 100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은 9,100이다. X 제곱이 900이다. 따라서 X는 30 제곱하면 900이죠, 맞지?
자, 봅시다. 자, 61쪽에 유형 8번부터 쭉 끝까지 다 근과 계소의 관계입니다. 이게 유형 14번까지. 맞죠? 그 유형 업돼 있는 좀 어려운 유형 말고는 전부 다 이 유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8번부터 14번까지가. 오케이? 자, 그만큼 뭐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을 전체를 통틀어도 얘만큼 자주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어떠한 내용에서 하든 미분을 하든 확률과 통계를 하든 뭐 적분을 하든 삼각함수를 하든지 간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쓰는 식이 2차식이고 그게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이 2차식이 되므로 그래서 제일 근과 계수 관계 많이 쓰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뭐 이거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는 거의 뭐 개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파블로프의 개 알잖아. 들어봤지? 혹시 안 들어봤니? 파블로프의 개 몰라? 그 파블로프의 개 싫으면 이따 이가 그거 밥 먹기 전에 종 딸랑딸랑 울리면은 이제 그 종 소리 듣고 밥 먹고 나중에는 그거 하다 보면은 종만 울려도 걔가 침을 흘리고 있잖아. 밥 주는 줄 알고. 그게 무조건적 반사 실험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뭐가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이제 걔처럼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결론부터 바로 보고 결론부터 바로 증명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하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맞니? 자, 그러면 a에 x 자 바로 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죠. 되겠니? 자, 그럼 이 식을 똑같이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로 묶었으면 됐죠. 그럼 여기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예요. 맞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되고요.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랑 같다? a분의 c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여기서 근은 알파랑 베타가 계수는 a, b, c잖아. 맞죠? 자, 두 근이 존재할 때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전체를 통틀어서도.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뒤에 문제 읽기도 전에 우리는 뭐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3 맞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1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놓고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니 뭘 구하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뭐 구해요. 뭐 구하려면 근의 공식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돼 지저분하시니까 세제곱해서 세제곱 못 구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를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거 두 개를 쓰면 뭐라고 나타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괄호해서 세제곱한 다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곱셈 변형 공식이 있죠. 맞지?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얘들아. 꼭 외우고 있어야 풀겠지.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가 1이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그래서 9니까 27 빼기 9는 18 이런 식으로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 두 개를 뭐 해야 되겠다? 통분을 하는 거죠. 맞지?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통분될 거 아니야, 맞죠? 각각 베타랑 알파를 곱해주면 맞지.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그게 곱셈 변형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걸 찾아라라는 말은 이걸 찾아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22번 보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못 구해요 바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를 뭐 한 식을 이거를 제곱한 식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거 제곱한 식을 찾아서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치자.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겠다? 루트 5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죠?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는 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한 값을 찾아. 이거 제곱하면 뭐야?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문제에서 나와 있을 테니까 계산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답이에요. 왜? 이거는 알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한 값이니까. 되겠니? 자, 그 다음에 423번 유형 9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알파, 베타 두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걔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쵸? 되겠니? 자,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는데 구하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게 요구하는 바는 사실은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9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전개를 해가지고 이거 알파 베타의 제곱 이거랑 또 알파 베타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복잡하잖아. 식을 전개하면 너무 9개씩 전개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한 판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럼 필연적으로 성립을 하는 건 당연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 값을 찾으면 얘는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이니까 되겠어? 됐지? 그러면 이거를 요 식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알파 제곱을 2알파 플러스 4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넘겨가지고 되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 알파 제곱을 어떻게? 2알파 플러스 4라고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요거랑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엄청 복잡했더니 좀 간단하게 되겠죠. 되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베타 제곱은 또 뭐가 되겠어? 똑같이 근이니까 2베타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2베타 플러스 4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질 거네. 맞죠? 즉 2차식으로 복잡했던 걸 줄이면 간단해지잖아. 그쵸? 되겠지? 자,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5, 25 요거 찾는 게 아까 처음 식을 정리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고요 요거 찾는 문제다 라고 풀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리고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이 식을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쓰는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 하니까 k 플러스 1 될 거고, 그치?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놓고 요거 구하라는데,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요? k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되겠습니까? 이게 풀어서 5가 되는 k 값 찾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풀 때 429번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429번 보면 429번은 보면 알파 베타의 합이 아니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뭘 이용을 해서 풀까? 알파 베타가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루트랑 마찬가지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갖고 못 푸니까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 할 수 있고,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이렇게, 절대값 베타를 제곱해도 베타 제곱이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를 알 수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그걸로 변형을 하면 싹 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두 분 합과 곱을 찾는 건데, 이게 이제 근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4가지가 적혀 있는데, 자, 두 근의 차가 K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되는데, 조건이 두 근의 차가 K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다른 하나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K 또는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해도 어차피 차니까, 맞죠? 차는 K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근을 이렇게 두 개로 세팅을 해서 미지수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미지수가 두 개 나오는 게, 여기서 알파 베타 미지수가 알파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해되겠어? K는 얼마인지 문제에서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두 근의 B가 몇 대 몇이다. 예를 들어 두 근의 B가 2대 3이야. 그러면 두 근이 2랑 3인지 4랑 6인지 뭐 12랑 18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9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얘네들은 싹 다 몇 대 몇들이에요. 근이 2대 3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하겠다? 두 근을 MK랑 NK 이런 걸로 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두 근을 2대 3이라고 하면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2K라고 하면 다른 하나가 뭐가 되겠다? 3K가 되겠다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자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 이런 식으로 배수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역시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알파 곱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서 미지수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유형이 두 근이 연속된 정수이다. 자, 두 근이 연속된 정수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4랑 5일 수도 있고요. 10이랑 11, 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인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인지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두 근의 연속된 정수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럼 이거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두 근의 차이가 얼마씩 난다? 1씩 난다라는 거죠. 연속된 정수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1 또는 알파
마이너스 1로 잡아도 되겠죠. 차니까 어차피 차가 1차이 날 테니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속된 홀수, 짝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속된 홀수, 짝수. 그럼 홀수, 짝수는 차이가 얼마씩 나요? 뭐 5 다음에 홀수 7 아니면 짝수가 치면 4랑 6. 연속된 홀수나 연속된 짝수는 다 차이가 2씩 나죠. 그러면은 연속된 홀수 차이라고 하면은 홀수 짝수라고 그늘 알파를 하나 잡은 다른 하나를 뭐라고?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라 이 말인 유형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래서 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K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K가 여러 개 나오나 본데 이걸 만족하는 K가 맞지? 자 그럼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를 뭐라 해볼까? 아무거나 문자 안 붙으면 두 근을 하나를 뭐라 해볼까?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해야 돼? 베타 2대 3이니까 뭐라고 세팅하면 두 분의 하나를 그렇지 2알파 다른 하나를 3알파 이렇게 세팅하면 B가 2대 3인 두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래 놓고 또 뭘 쓰는 거야? 지금 단원이 뭐예요? 모든 같은 유형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죠. 맞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두 분을 얘랑 얘라고 하자 했으니까 두 분의 뭐 하면 합하면 두 분을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k 플러스 1. 자, 두 개를 곱하면 2알파 곱하기 3알파를 하면 a분의 c니까 k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이 얼마? 5알파고요. k는 6알파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k가 6알파 제곱이라 했으니까 아니면 뭐 알파를 5분의 k 플러스 해갖고 대표되면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자 k에다가 뭐를 6알파 제곱을 넣읍시다. 6알파 제곱 플러스 1은 5알파니까 마이너스 5알파 넘기면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2, 3에 1,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되니까 알파는 뭐이거나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쵸? 되겠습니까? 많이 세워놔, 자니? 자, 그래서 K값 찾는 게 뭔데요? K는 6알파 제곱이잖아, 맞죠? 알파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일 수도 있고요. 6 곱하기 알파 3분의 1이면 여기서 9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근이 K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3 또는 3분의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유형을 책에도 있는 거라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없는 조건들도 엄청 많아요, 맞죠? 문제 만들기 나름이겠죠. 뭐 예를 들면 431은 차고 연속된 자연수고 433 보세요. 433. 자, 433 보면 여기 말고 다른 조건 있죠.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건 무슨 뜻이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뭘 뜻하는 거다? 예를 들어 두 근 중에 하나가 5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다. 두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이면 다른 하나는 2다. 이거죠. 무슨 관계예요? 두 근의 합이 반드시 0이 되는 관계예요. 맞죠? 즉 433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되는 값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죠.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떻게?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2, 3이랑 마이너스 3, 5랑 마이너스 5처럼 되어 있어요. 두 근을 곱하면 항상 부호가 뭐예요? 두 근의 곱은 항상 음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즉 a분의 c는 음수이다 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는 문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있지 않은 조건들도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는 애들이라고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것도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내용인데 뭐 특별하게 뭐 푼 방법이 다른 유형은 아니고요.
이게 근데 알파랑 베타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A랑 B랑 알파랑 베타랑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A, B도 최대한 다르게 보이려고 쓰고는 있습니다. 맞지? 책에서는 A랑 알파랑 구분 안 갈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책에서 보면 맞지? 근데 난 최대한 A랑 알파가 달라 보이게 쓰고는 있는데 좀 달라 보이죠? 맞지? A랑 알파랑 책을 잘못 보면 진짜 A랑 알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걔처럼 나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A,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B 되겠죠. 자, 그래놓고 잘 봐봐. 여기에서 밑에서는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변하진 않아요. 두 근의 합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됐죠? 자,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즉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게 뭐예요? 이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하면 A분의 C니까 이게 뭐다? A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조건 요거 두 개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치? A, B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니까 자, 얘를 바꿔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가 얼마?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립해보면 자, 이거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2고요. 저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변을 이항시켜가지고 됐나요? 그래서 연립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A는 1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넘어가 봅시다. 역시나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347번부터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 자,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의 이거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자,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맞죠? 자, 어떻게 구하라? x의 제곱에 맞죠?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맞지 승환아? 자, 그리고 자, 두 근이 얘랑 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쪽에 적히는 게 뭐가 되겠어? 두 근의 합에 대한 숫자가 나타날 거고요. 맞죠? A분의 C에서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게? 두 근의 곱이 나오도록 만들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3이 된다라는 걸 일단 달고 왔어.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 개 더하면은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합하면. 맞아요.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다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를 해주면 합이 얼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5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다? 1이죠? 이해되겠어? 자, 얘들아, 두 근의 합이 1 나왔어요. 개수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 나올 거야. 그쵸?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두 근의 곱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의 곱은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3에 곱해서 9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값을 계산해보면 9 마이너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3, 5, 15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두분의 곱이.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계수 얼마겠다? 마이너스 3.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두분의 합이 1이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방정식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거꾸로. 되겠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혈렉은 얘기했었죠. 혈렉 복소수 할 때도 썼던 말이야, 맞죠? 내 신발까지 맨발로 보여줬잖아, 맞지? 혈렉가 뭐예요?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형태는 비슷한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혈렉 복소수가 뭐였어? 예를 들어 a 플러스 bi가 있었으면 a 마이너스 bi 이게 켤레 복소수였잖아, 맞죠? 그럼 근도 켤레 근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켤레 근이 뭐냐면 이렇게 해보면 돼, 얘들아.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치? 봐봐, 그럼 근을 이렇게 불려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b제곱 이렇게 근 두 개가 되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보면 근이 자, 이거 두 개 숫자가 어떻게 돼요? 같고 이거 두 개 숫자가 어떻다? 같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 뭐만 다른 거야? 켤레 복소수처럼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어떠한 한 근이 예를 들어 p 플러스 q 루트 m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다른 한 근은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뭐라고?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마찬가지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어떠한 한 근이 자, 예를 들어 뭐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복소수 허수가 그대로 나왔다 치면 다른 한 근도 저절로 주는 거예요. 뭐라고? p 마이너스 qi 이런 식으로 근 하나만 알려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근 두 개 다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런데 켤레근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얘가 성립할 수 있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정확하게는 여러분한테 애매한 설명밖에 할 수는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ABC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개수들이죠, 맞지?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서는 켤레근 얘가 성립을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켤레 복소수가 켤레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개수가 뭐다? 실수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안 달고 있으면은 켤레근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했을 때 ab를 구하시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앞에 뭐라고 되어있다? 유리수 AB를 구하시오라고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말을 왜 한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면 켤레근을 못 쓰니까. 맞죠? 자, 당연히 x제곱의 개수 a는 1이니까 유리수죠. ab랑 이것도 a랑 2b도 다 유리수니까 근이 3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 근도 뭐라고 할 수 있다? 3 마이너스 루트 5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켤레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자, 역시 이 단원은 어디 단원이라고? 근과 개수의 관계 단원이에요. 그쵸? 켤레근이 나와도 똑같아요. 두 근이 요거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하면 얼마죠? 6이잖아, 맞지? 그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예요. 그쵸? 그치? 자,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합차니까 4잖아, 그쵸? 그치? 그게 뭐다?
A분의 C니까 1분의 2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6이고 2B가 4니까 B는 2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거 뭐 433번 보면 한근이 1-i분의 1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히 1 플러스 i분의 1 되긴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놓고 이거는 분모에 실수화를 해놓고 나서 켤레근을 쓰세요. 그게 편하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으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꼭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켤레근을 배우고 나면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다시 58쪽 가보세요. 400번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 3은 여기 한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켤레근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켤레근이네 다른 한근은 요거겠네. 그럼 두 분을 합하면 2니까 마이너스 a분에 비하면 a가 2다 이렇게 찾아갖고 틀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왜 틀렸는지 이해되겠죠? 이거 켤레근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가 뭐라는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개수 보세요. 2 루트 3이죠. 맞지? 개수가 무리수란 말이에요. 여기 켤레근이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는 애들은 반드시 개수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켤레 구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켤레근을 써서 두 분의 합곱 나타내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두 개 곱해도 2루트 3은 안 나오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